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의혹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2012년도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친형이죠. 이재선 씨의 딸과의 녹취 파일이 네.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나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이 바로 화면에 저거거든요.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너희 아빠 강제 입원에 말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제 입원을 지금까지 작은 아빠가 하고 있던 너희 아빠 강제 입원을 말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빠라는 건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 얘기하는 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강제 입원이라고 표현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강제 입원을 본인 스스로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형을 네.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작은아버지가 시켰다라고 주장한 것과 아니다. 네. 그 부인과 딸이 했다라는 그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이재명 거죠. 지사 측에서는 이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고 계속 부인해 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가 거의 종결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녹취 파일만 보게 되면 혹시 이재명 지사가 진짜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니야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목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거 본인이 한 것이 전혀 아니고 해묵은 음해다. 여기에 대한 강제 입원은 오히려 이재선 씨의 가족 측에서 한 거다라고 맞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그 형님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좀 사실 사고가 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에 갔다 폭행을 당해서 이가 부러졌다든지 본인이 그 조증에 걸려가지고 막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형님이자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하고 동생 뭐 가족 해갖고 4-5명이 연서로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민원을 성남시 제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내가 동생인 입장에서 차마 그 민원,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내가 해결해주지 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대로 이게 뭐 부인이 말려서 그랬는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형님의 증세가 심해지니까 결국은 그 부인, 직계 가족인 그 부인과 자식들이 그 형님을 입원시킨 것이지 나는 심지어는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나는 직무유기를 할 정도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지사의 얘기입니다. 그럼 부인과 그 딸은 네. 인정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시켰다 이렇게? 뭐 그것은 제가 확치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사 주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작년인가 러시아에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폭행을 당해갖고 이가 부러지고 그래서 그 직후에 돌아와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가족사 것이죠. 어느 집안이든지 보면 이제 가족사가 슬픈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네. 한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뿐만이 아니라 성남 시민인 가명이죠. 김사랑 씨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 김사랑 씨 이제 그것도 가명이 이름은 김은진 씨가 이제 그러니까 본명이라고 하는데 한때 민주당원이었던 것으로만 알려져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뭐를 했던 사람이고 이재명 시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 사람이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쪽에서 계속 특혜를 줬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고 이것이 그 뭔가 허위 사실 유포로 그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300만 원에. 근데 계속 그것을 어떤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허위 사실을 해서 2017년에 고발을 했고 근데 그러고 하니까 이 김은진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살을 암시하는 거를 20여 차례 올려서 경찰이 어떤 신변 보호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이게 지금 인데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공방의 핵심 지점이에요. 이 시장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첫 번째. 그다음에 경찰이 그걸 할 수 있나요? 경찰이 그런 행위를? 단독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형 이재선 씨와 지금 김사랑 씨, 김은진 씨도 마찬가지인데 등장하는 단어가 강제 입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직계 좀비 속 직계 가족 2사람 이상이 동의를 하면 강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경찰은 일방적으로 입원시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현직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권한이 특정인 어떤 자연인을 정신병원에 가둬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것도 좀 없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강제 입원을 시켰다라는 말이냐? 사실은 동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제라고 하는 것들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었느냐? 이 루트를 쫓아보면 사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보건소. 그러니까 문제는 보건소가 만약에 개혁을 해서 보건소장이 어떤 판단을 내려준다면 강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보건소와 시와의 관계를 그래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보면 동기가 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럼 이재명 시장이 그러니까 세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대로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뭐를 했다면
뒤에서 뭐를 했고 직접 나서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나섰는가? 그 루트를 찾아보고 줄을 찾아보면 된다. 줄을 이거죠. 찾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죠. 제가, 왜 이게 제가 자꾸 그래서 반복되냐고요. 관련해서 시청 측에 알아보니까 경찰이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아, 지금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요. 피의 사실이 굉장히 분명해가지고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네. 그 피의자가 예를 들어 난 뭐 못하겠다, 나 자살하겠다, 나 우울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경우에 검찰로서 겁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만약 실제로 정말 자살이라도 하게 되면 경찰에다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틀간 정신 그런 어떤 시설에다가 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래서 권한이 이번에 이틀 있답니다. 동안만 들어가 있었나요? 그랬다는 게 지금 성남시에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있답니다. 이 경우에 대표적으로 김사랑 씨가 한 번 이미 유죄가 돼가지고 300만 원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지금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니까 경찰 쪽에다가 그런 메시지 카톡에다가 막 띄우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겁이 나서 자동적으로 그 조치를 발동했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성남시의 그러니까 원칙. 48시간 또는 임시 네, 그거 할수 격리 있습니다. 조치가 가능해요. 경찰선에서. 근데 네. 문제는 김사랑 씨의 강제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틀 이상이 되면 경찰로서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사람이 정말로 자살을 하려고 한다라는 판정을 경찰이 임의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누가 평가를 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루트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